단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다. 민들레 꽃씨를 후후 불어 아이들 마음속에 심듯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입니다. 기차여행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난 후에 학급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차여행을 갈 때 꼭 가져가야 할 뭐 간식 아니면 뭐 꼭 가져가야 할 소지품 뭐 이런 식으로 3개, 뭐 4, 5개 뭐 요 정도 적기 활동을 하면은 애들마다 뭐 어떤 애들은 뭐 달걀과 사이다, 아니, 어떤 애들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거 나오면 선생님이야. 죄송해요. 너무 나이를 들었는데. 네, 다양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책에서도 보면 이제 주인공들의 여행 가방에서 꽤 많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뭔가 교사가 먼저 좀 해줘야 되는데 턱박지기님께서는 그럼 3가지를 전 당연히 계란? 달걀 사이다 맥주 한 3개 나왔어. 네, 그래서 그리고 뭐 휴대폰 정도 뭐 그런 거. 그래서 딱 이제 딱 요새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하게 책상이 있는 테이블, 아니, 그런 좌석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탁탁 두드려서 딱 달걀 맥주 캬 막 맥주 캬 사이다 막 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갑자기 사이다에서 캬 바뀌었네요. 네, 저는 목베개랑 선글라스랑 좀 지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책 한 권 들고 싶습니다. 네. 잠자는 걸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목베개를 안 하면은 당 걸릴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선글라스 이 창이 없는 자리면 참 좋은데 창이 있는 자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 딱 쓰고 혹시나 잠이 안 오면 이제 책을 읽어주면 이제 10분 안에 잘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딱 3가지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베개 진짜 좋죠. 저는 지방 출장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실제로 기차를 많이 타는데 목베개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목 꺾입니다. 내릴 때 이상한 포즈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부사맹 좀비? 누가 나 잡으러 와. 그리고 또 머리가 딱 잡히니까 졸 때 상모 돌리기 안 해서 좀 덜 민망하고요. 이 목베개는 기차여행 필수품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중에는 가져갈 물건에 목베개를 쓰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낙서처럼 간단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연필이랑 종이랑 지우개 이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집에 놀고 있는 태블릿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해요. 여행 가면 보이는 걸 그리가 적어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태블릿 기종 중요한데. 사과? 그렇다면 우리의 어린이들 뭘 가장 가져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필수로 이야기할 것 같으니 그것들을 빼고 말해봐 해보고 싶네요. 요즘 아이들은 관심 있는 영상 보고 게임에 너무 빠져있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뭔가 이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낭만에 빠져서 스마트 기기를 잠시 떨어뜨려 놓고 싶어요.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집도 많으니까 이제 반려동물 데려가겠다 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족 구성을 쓰라 그럼 이제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에 넣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많으니까. 근데 기차에서 반려동물 데려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약간 듭니다.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여러 동물 캐릭터 중에서 여행에 데려가고 싶은 동물을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별별 동물들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유도 또 그럴듯해요. 제가 이유까지 쓰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바다에 사는 거북이한테는 산에 못 가봤을 테니까 산으로 가는 산악열차를 태워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산에 사는 토끼한테는 바다 본 적 없을 테니까 바다열차, 바다 본 전망열차 그거 태워주겠다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발상인 것 같아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저라면 열대지방에 사는 코끼리를 나쁜 사람!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을 했군요.
남극행 기차에 태워주고 싶어요. 물론 기차 안에서 밖을 보게 하고요. 나가지 않고. 잘못하면 너무 추워서 얼어버릴 테니 아니면 남극의 펭귄을 아마존 밀리는 기차에서 데려간다면 어떨까요? 아마 후끈후끈한 열기와 눈부신 태양에 깜짝 놀라겠지만 저는 동물학대를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네네네. 안에서. 관람 관람. 밑에 깜짝 놀랐네. 네, 저는 이제 은하철도부처럼 이제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기차나 생가치로의 햇발 불명에 나오는 그 사람 그 온천에 사는 사람들 다 귀신인가요, 유령인가요? 어쨌든 거기 못 본 곳으로 가는 여행하는 기차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약간 목에 담 걸리는 거 얘기하다가 부산행이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막 좀비같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은 태워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거 진짜. 뭐 그래도 또 이제 또 안 가본 곳이라고 하니까 천국행, 지옥행 뭐 이런 아니면 게임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게임 속에 나오는 가상의 나라들 뭐 그런 데 가는 기차 이런 것들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100% 좀비예요. 100% 좀비입니다. 제가 좀비 아니면 총기가 나올까요? 좀비와 총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특히 남자애들. 100%예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기차 안이 이곳이라면 뭐 이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기차 안이 정글이라면, 기차 안이 남극이라면, 이거 하면 또 애들 설국열차 그릴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상상은 가능한 거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뭐 백화점 아니면 놀이공원, 아이들 많이 가본 곳, 뭐 분식집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저는 어떤 장소나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설국열차 나왔는데 설국열차처럼 뭐 칸칸마다 주제를 한번 다르게 표현해봐라.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학년은 뭐 사회 과목이랑 연계해서 좀 순서대로 역사 시대별 기차 칸을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석기 시대, 삼국 시대, 뭐 고백신 사람들이 한 칸에서 싸우는 건가요? 무섭다. 고려에는 막 적들이 침입해. 기차 칸으로. 뭐랑 막 여진이 막 침입해서 기차 칸을 탈취하는. 이게 또 좀비야. 내가 결국 좀비야. 죄송합니다. 조선 임진왜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별 좀 연대별 특징들이 나타나게 그리고 이제 설명도 써보라고 하면은 좀 애들이 좀 흥미있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싹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수행평가가 왜 다 전쟁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쟁을 계기로 그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게 너무 진지하게 가져가시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막 한글 창제 이런 거. 정말. 약간 내가 부산행과 너무 꽂혔어. 좀비. 좀비야. 죄송합니다. 역사 덕후 친구들과 그런 전쟁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네,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백투더퓨처의 타임머신형 자동차 대신 기차로 변신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좀 다른 건데요. 이제 뭐 지난번 제가 특별판 스티커 못 받아서 아쉬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라벨지 주고 책 속에 숨어있던 그 귀여운 동물들 한번 그려서 그걸로 스티커 만들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뭐 한정판 특별 스티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만들어보는 거 활동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스티커 저 너무 탐나는데요. 아이들이랑 말넣기나 이야기 이어보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면엔 어디로 가볼까? 마지막 장면 다음엔 어디로 도착할까? 이런 설명 없이 그림만 나와 있는 부분에 말풍선으로 어울리는 말을 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행을 떠났는데 가는 동안 지루하다면 너희들은 뭘 하면서 그 지루함을 달래고 싶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발 막 그냥 잘래요. 뭐 게임할래요. 뭐 이런 뻔한 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조금 거기서는 기지를 발휘해서 학생들의 기발한 답변을 유도해내면서 아이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숨은 그림 찾기 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물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뭐 가방이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람들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지는데 그런 작가의 의도와 관련 있는 그런 달라지는 그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끼리 뭐 개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편을 정해서 점수 걸고 대결을 펼치면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과열돼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또 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도 하고 싶은데 뭐 발표 준비하신 우리 가느다란 눈웃음이네요. 양기빈님께서 이제 문제 내고 신간 보고 해주시면은 뭐 이긴 편이 진 편이 이긴 팀 저녁 사주기. 우리끼리 해, 우리끼리?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메뉴는 삼겹살입니까? 아무래도 이 책 자체가 좀 귀엽고 예쁜 책이라 그런지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함께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책과 나아가다. 작은 꽃씨를 바람을 태워 큰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시간,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입니다. 자, 저희 민들레의 마지막 코너 그림책과 나아가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아직 있으신가요? 애들 중에서 아직 기차를 타보지 않은 애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보통 뭐 자가용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차보다 사실 버스가 더 예매하기가 좀 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멀리 또 여행 갈 땐 비행기를 타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예전처럼 뭐 친척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때도 멀리 지방에 있는 경우도 요새는 또 드물어요. 뭐 기껏해야 뭐 경기도 어디 갔다 왔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서로 왕래를 하는 것도 저 때는 방학 때마다 계속 막 외할머니 때 가고 막 이러면서 기차를 사실 많이 탔는데 요새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 화상 통화하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뭐 자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왕래를 자주 안 하는. 그래서 애들에게 좀 기차 여행이 좀 낯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차 여행이라는 책이 아이들한테는 좀 생경하고 작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저희들이나 아이들의 부모 세대에 더 와닿는 책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었어요. 저희가 사실 모임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좋은 글을 찾아 읽어주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게 느끼고 또 감동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싶은 역할을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어쩌면 우리한테 숙제를 던져준 게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기차 여행의 낭만, 뭐 감성 이런 것들을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부터 시작해서 그 여행 가는 과정까지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 아니면 감성 이런 것들을 폭넓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부터 좀 노력해볼까요? 네.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얼른 좋은 그림책을 많이 찾아서 우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촉촉해져야 아이들도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거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험이 없다고 알 수 없고 또 느끼지 못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제 수십 년간 교육을 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네, 수년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수십 년 할 때 누구만 쳐다봐요? 양쪽. 네. 이렇게 다양한 책을 접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간접 경험의 놀라운 힘을 아이들도 알게 되리라 믿어봅니다. 무조건 빨리 그리고 열심히 해야만 하는 목적과 결과 중심의 현실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뭐 주변을 좀 살피고 또 서로의 견해나 감정을 존중하면서 노력하고 또 더불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감성을 지녔으면 하는 그런 꿈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공통된 소망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림책 모임을 하고 있는 제가 스스로 기특해지는 순간이네요. 잘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책 많이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읽어주어 꿈이 쑥쑥 자라게 해주어야겠어요. 그 꿈이 단순하게 사라질 드림이 아닌 인생의 밑거름 같은 비전이 되도록요. 무궁화에서 KTX로 바뀐 것처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라지고 그 안에서 좀 여유를 찾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또 강철처럼 또 강하게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우리가 같이 잘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마음이 변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힘을 심어줄까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긴 시간 동안 기차여행이라는 그림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임의 하이라이트, 모자 토크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안 하면 서운하죠? 네. 자, 양기빈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여행 가고파입니다. 이야기 있는 내내 이제 기차 타고 여행 가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뭐 하도 오래전에 기차를 타봤어가지고 기차 타본 기억이 너무 옛날인데 뭐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청소년 단체 활동 인솔자로서 아닌 정말 저를 위한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5글자, 육아 초보자. 이 당연히 두 자매들만의 여행이 아닌데 보호자가 계속 자요. 내내 자. 책을 읽어보신 청취자분들, 특히 부모님들, 제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제가 이번 기차 여행 갔을 때 계속 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안 잘게입니다. 이게 사실 지키지 못할 약속인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잘 것 같은데 안 자도록 한번 노력을 하면서 왜 안 자려고 노력을 하느냐,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들 얘기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이런 기차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잠자느라고 다 놓쳤구나 싶어서 다음엔 안 잘게입니다. 저는 방울방울해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추억을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그림책이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받아서 목소리가 잠겼어요. 너무 감동이 차올라다 보니 목이 잠기고 말아버렸네요. 하지만 저는 감동 파괴까지는 아니지만 첫째의 숙명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동생을 늘 챙겨주고 돌봐주고 놀아주고 해야 하는 우리 첫째들 힘내세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동생입니다. 뭐야? 첫째 화이팅! 첫째 화이팅! 제 자보. 저도 동생이지만 언니를 놀아줄 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숨은 그림 뿅입니다. 숨은 그림 찾는 식으로 책을 보니 책 속 주인공과 여러 캐릭터들이 더 귀엽고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여행을 뭘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기차여행에 대한 생각이 좀 예전과 지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사실 저희 아들한테 기차 여행 가면 어때 물어봤더니 재밌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대함이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누렁이님과는 약간 다른. 저는 항상 기차 여행 중에는 항상 창틀에 매달려서 이렇게 창밖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창문 밖 풍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여행이었거든요. 기차 움직이고 뭐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색이 보여요. 그런 것도 저는 재밌어서 좀 관찰하는 재미, 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지루해야 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상상력의 근원은 지루할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른들보다 더 바쁘게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자극적이지 않고 조금은 어쩌면 지루할 그런 시간들, 그야말로 멍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이 기차여행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아이고 참 예쁘고 귀엽긴 한데 우리가 수업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거리가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건 저의 그냥 얕은 생각이었네요. 오늘은 기차와 여행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책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